로보틱스 분야에서 AMR 리서치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시다면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셋 구하기 어렵다는 점, 또 표준화된 평가 기준이 부족하다는 거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맞아요. 리얼월드 데이터는 수집의 시간, 비용 너무 많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시뮬레이션 환경은 또 너무 파편화되어 있고 네.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요. 바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는 연구가 있어서 오늘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네, Roboverse, Towards a Unified Platform, Dataset and Benchmark for Scalable and Generalizable Robot Learning. 이 논문입니다. 로보벌스. 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시뮬레이션 자원들을 뭐랄까 하나로 묶어서 로봇 학습의 스케일러빌리티랑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좀 높여보자. 이런 시도죠. 그럼 이 로보벌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의 잠재력을 활용해서 로봇 학습을 가속화하는지, 그리고 이게 연구자로서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이 로보벌스의 진짜 핵심은 메타슴이라는 인프라인데요. 메타슴이요? 네,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들을 일종의 추상화 계층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Universal Interface랑 Configuration System을 제공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여러 시뮬레이터 간의 그 장벽을 확 낮춰주거든요. 시뮬레이터 간 장벽을 낮춘다는 건 예를 들어서 특정 시뮬레이터에서 맞는 환경이나 데이터를 다른 데로 쉽게 옮길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해요. 그거를 이제 Cross Simulator Integration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병렬 처리에 강한 아이벡짐 같은 시뮬레이터에서 빠르게 학습을 돌리고요. 네네. 그 결과를 피직스가 더 정확하거나 아니면 렌더링 품질이 좋은 아이벡심 같은 다른 시뮬레이터에서 검증하거나 시각화하는 거. 이런 워크플로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각기 다른 API나 설정 방식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걸 줄일 수 있겠네요. 되게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연구 효율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시뮬레이터를 연결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엔진들을 조합해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조합이요? 그건 어떤 거죠? 네.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피직스 연산은 뮤조코 엔진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좀 사실적인 렌더링은 아이젝스미 강점이고 이 둘을 결합해서 쓰는 거예요. 와, 그럼 각 엔진의 장점만 딱 취해서 정말 고품질 신테식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고품질 합성 데이터 생성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Cross Embodiment Transfer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Cross Embodiment Transfer. 네, 이건 특정 로봇 팔이나 그리퍼용으로 만든 트래젝토리, 그러니까 동작 궤적을 다른 형태의 로봇에도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 재사용성이 엄청 높아지죠. 이야, 이 메타셈이라는 인프라가 정말 강력하네요. 이걸 바탕으로 그럼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규모가 상당해요. 고유한 트래젝토리가 약 50만 개. 50만 개요? 네, 그리고 태스크 카테고리는 276개, SS는 5,500개 이상. 엄청난 규모죠. 와, 데이터가 정말 많네요. 근데 중요한 건 데이터 수집 방식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모았나요? 방식도 되게 다양해요. 일단 기존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마이그레이션 해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모션 플래닝 알고리즘이나 Reinforcement Learning, RL의 롤아웃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도 활용했습니다. RL 롤아웃 데이터까지? 그럼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나요? 네, 당연하죠. 텔레 오퍼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키보드, 조이스틱은 기본이고요.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이나 목합 장비, VR 기기 같은 걸로 원격 조작하면서 데이터를 쌓을 수 있어요. 목합이랑 VR까지요. 되게 폭넓게 지원하네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AI를 활용한 데이터 생성도 합니다. LLM 아시죠? 네, 대규모 언어 모델. 그걸로 새로운 태스크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거시안 스플래팅 같은 3D 리컨스트럭션 기술이나 VRM, 비전 랭귀지 모델을 써서 실제 물체나 환경을 시뮬레이션으로 가져오는 리얼 투 심 에셋 리컨스트럭션도 수행합니다. 리얼 투 심까지 진짜 현실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으로 옮기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데이터 품질과 다양성을 더 높이려고 어그멘테이션도 적용하는데요. 미믹젠 방식 같은 트래젝토리 어그멘테이션 기법이나 조명, 카메라 각도, 재질 같은 걸 무작위로 바꾸는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도 적용했어요. 데이터셋 구축에 정말 공을 많이 들인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데이터셋만 있다고 끝은 아니잖아요. 이걸 평가할 기준, 즉 벤치마크도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벤치마크도 제공해요.
이미테이션 러닝이랑 리인포스먼트 러닝 모델을 위한 유니파이드 벤치마크죠. 유니파이드 벤치마크? 네, 이걸로 개발한 모델 성능을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미테이션 러닝의 경우에는 모델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좀 체계적으로 보려고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 단계별 평가 프로토콜을 제안했어요. 아, 레벨 0에서 3까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레벨 0는 태스크 스페이스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목표 위치 같은 게 달라지는 거고요. 레벨 1은 오브젝트 인스턴스, 레벨 2는 디스트랙터 오브젝트 유무, 그리고 레벨 3는 조명이나 반사 같은 시각적 요소 변화까지. 모델이 얼마나 다양한 변화에 강인한지 정량적으로 볼 수 있는 틀을 만든 거죠. 와,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정말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실험 결과는 어땠나요? 이 로보벌스 데이터셋과 벤치마크가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논문을 보면요. ACT나 디퓨전 팔러시,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오픈 VLL 같은 주요 이미테이션 러닝 모델들의 성능 향상에 기여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 성능 향상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RL 알고리즘인 PPO나 TDMPC2, 월드 모델 학습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요. 특히 월드 모델 같은 경우는요. 리얼월드 데이터셋인 드로이드만 썼을 때보다 이 로보버스의 신테틱 데이터를 같이 썼을 때 예측 품질이 더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 객체 형태를 더 잘 보존하면서 미래를 예측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리얼월드 데이터의 한계를 좀 보완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역시 심트리얼 트랜스퍼 성공 사례 아닐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모델이 진짜 현실에서도 통했나요? 네, 구글 딥마인드의 오픈 VLA 모델 있잖아요. 이걸 아로버스 데이터셋으로 추가 파인 튜닝을 했더니 현실 세계 데이터를 따로 더 쓰지 않고도 실제로 로봇이 처음 보는 물체를 조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추가 조정 없이 바로요? 네, 이게 아로버스가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환경의 높은 현실성, 그러니까 하이 피델리티 피직스랑 포토리얼리스틱 렌더링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RL 기반 휴메노이드 로봇 제어에서도 심2심2 리얼 트랜스퍼 성공 사례를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더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대단하네요. 종합해보면 이 아로버스는 화편화된 시뮬레이션 환경이랑 데이터셋을 MET-SIM이라는 통합 인프라로 묶고 대규모 고품질 신테틱 데이터 생성을 효율화하고 또 표준화된 벤치마크까지 제공함으로써 로봇 학습 연구의 확장성 그리고 재현성을 정말 한 단계 끌어올린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AML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긴 거죠. 정말 연구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어떤 거죠? 이런 아로버스 같은 통합 플랫폼의 등장이 과연 인간처럼 정말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 로봇 개발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까 하는 점이요. 아, 제너럴리스트 로봇. 네.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실제 세계의 그 미묘하고 예측 불가능한 물리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담아내는 데에는 여전히 좀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이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화두죠.